네, 21년 12월 9일 목요일 2021년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총평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고 예. 오늘을 통해서 내년도의 시장 전망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내년도 전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어, 뭐 종목과 별도로 그죠? 매매 계획을 짜고 대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거에 초점 맞춰가지고 간략히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결과가 어땠는지 먼저 볼게요. 일단 선물은 외국인들이 주도하에 매수를 최종적으로 7,500억 정도를 어, 매수하면서 원웨이로 주도했습니다.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원웨이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경우는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부분 청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마지막 만기일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밑에서 싸게 사둔 게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 청산을 하고 다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지막이라서. 올해 마지막이라. 그런데 외국인들은 일부는 그렇게 됐지만 대부분은 롤오버를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로 갔습니다. 오늘 만기 청산하지 않고 오늘도 원웨이로 사들이고 400 밑에서 사들였죠. 결국엔 선물 400 이하에서 집중 매수를 해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난번에 11월 30일에 11월 30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그날 진짜 최악의 시장이 되었죠. 최근 들어서 그날 30일 그날 선물 지수가 370포인트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선물 지수를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 무슨 개인들이 굉장히 다 도망가고 무슨 주식 대한민국 주식 안 된다더니 막 이런 소문이 막 돌면서 제 방에도 막 누군가 들어와서 잠입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딱 그때가 이제 최저점이었던 거고 370포인트 때 외국인들이 뭘 했냐, 그때부터 정말 싼 값에 장악을 했다는 거죠. 외국인은 싼 값에 장악.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싼 값을 지금 청산을 해도 외국인들은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오늘 결과적으로 이 정도로 끝나서 외국인들은 대략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에 한 1,000억 가까이 수익을 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히는 이따가 정확히는 집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1,000억 정도의 수익이 났을 거로 추정이 돼요. 1,000억 가깝게. 선물도 한 500억 정도 이상은 수익이 났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500억 정도. 근데 원래 더 나올 수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은 선물 이번에 수익 구조가 우상향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들이면서 마지막에 딱 정리를 해서 끝나면은요 더 많은 수익이 났을 수 있을 거예요. 1,000억 이상, 수천억이 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계속 사들이기만 했죠. 결국에는 내년도 증시, 내년도 최소 1분기를 전망을 좋게 본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매도 청산해도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다시 사들이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싸게 샀으니까 매도해도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근데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거. 자, 여기 오늘 오전에 제가 게임을 이미 오늘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드렸었는데 선물 400포인트 전후의 치열한 변동성 여부가 주목이 된다. 이거 오전에 아침에 써드린 거예요. 아침에 제 방송국 게시판에 보시면 아침 시간에 올려드렸죠. 그럼 오늘 결국에 400포인트에서 치열하게 싸웠죠. 보시다시피 선물 분봉 보시면 오늘 400포인트에서 전후 왔다갔다 치열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으려 할 경우 404포인트를 넘기지 않으려 할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도 장중에 방송에서 정리해드렸지만 개인들은 이 404와 400 그리고 395 여기 중심으로 개인들은 열심히 했단 말이죠. 오늘 콜옵션과 풋옵션을 다 사들이면서 여기만 빼고 이 공간만 빼고 제발 되라 요거를 했었어요. 풋옵션 사는 개인들은 395 밑에를 제발 395 밑으로 떨어져라. 콜옵션 사는 사람들은 400 밑으로 400 위로 제발 올라가라. 400 위만 400만 넘어라. 제발 기도하면서 400만 넘어라. 그 다음에 선물까지 사들인 사람들은 404까지 좀 넘어라. 이런 매매를 했단 말이죠. 포지션을. 근데 외국인들은 몰라. 393, 4부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아. 외국인들 입장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개인들에게 수익을 같이 공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만 먹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싸움이었어요 오늘. 근데 딱 보니까 오늘 옵션을 좀 개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아침에. 그러면서 오늘 여기로 정해뒀습니다. 그냥 여기로 끝날 것이다 라고 제가 추정을 했죠 아침부터.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카톡방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고, 어쨌든 여기 싸움 이미 외국인들의 수익 전환된 싸움이다. 결국에는 399.4로 끝났습니다. 400포인트를 안 넘겨졌죠. 그러니까 400만 넘어달라고 외친 개인들도 자포자기 망연자실이 된 거예요.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거였어요. 2021년 마지막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청산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후 들어 선물 포지션 청산한지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1번 선물을 매도 청산하는 경우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재매수 관점으로 이후에 본다면 22년도 시장 전망에는 무리 없는 상태가 될 거고요. 만기 이후에 오늘 청산하고 다시 그 이후에도 계속 매도세를 보이면 22년도 최소 1분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2년도 최소 1분기에는 어떤 외국인들이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가에 오늘 주목한 오후장이었어요. 근데 매도 청산 없이 대부분 롤오버를 하는 경우, 롤오버는 만기를 2월 시키는 경우입니다. 원래는 오늘 뭐 웬만하면 청산할 거로 봤는데 대부분 롤오버를 많이 했던 거로 봐요. 22년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뜩이나 이런 상태에서 원웨이로 봤어요. 오늘 거의 롱 포지션을 구축해놓고 강화를 시켜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뭐 청산했지만 오늘은 대부분 그대로 9천억에서 7,500까지 줄인 정도로 마감됐다. 원웨이로 끝났기 때문에 결론은 22년도 시장을 굉장히 우수하게 보고 굉장히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1분기 때 3월 만기일까지는 외국인들 이 같은 관점을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추정될 수 있고요. 그러면 선물은 3월달에 이제 그동안 못 갔던 420포인트, 그동안 노렸던 420포인트를 향해 갈 수 있는 거고,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다시는 3자를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3자를 지금 물량을 장악하지 않았을까. 뭐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내일부터 이제 돌파하고 시작하면요, 제가 볼 때 이제 여기로 이제 넘어가면 3자는 다시 보기 어려운 수준이 돼버려요. 이제는 작년 3월 19일에 최저점 찍고 나서 돌렸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그때처럼 이번 11월 30일이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곧버스도 보니까 지금 수량을 다시 늘려놨죠. 25, 2670 곧버스 수량 다시 늘어났습니다. 원래 2조원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2조 2222. 뭐야? 진짜 곧버스의 시총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2조 2222억이네요. 2조 2222억으로 맞춰놨는데 이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2조원이었다라는 거죠. 홍진호 키키읍 2조 2222원으로 2억으로 끝났고요. 수량을 늘렸다라는 거예요. 왜 늘렸어요? 누가 사니까 늘려요? 개인들이 사니까 늘립니다. 개인들이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샀을 겁니다. 오늘 곧버스를 개인들이 얼마나 샀나? 오늘도 한 1200만 주, 최근 들어서 한 2억 5천만 주 정도를 개인들이 싹쓸이 했습니다. 외인 비중 1, 2%대로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시가총액 수량을 늘려서 개인들이 사는 거는 가물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량. 개인들이 최근에 2억 5천만 주를 사니까 2억 주를 그냥 늘려버린 거야. 나중에 개인들이 팔면 쓱 빼려고. 결국에는 시가총액 관리를 하면서 유동성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들 약 올리는 거밖에 안 됩니다. 네. 앞으로 시가총액이 2천억 더 떨어질 것을 또 암시하는 거예요. 2조 원을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곧버스는요, 여기서도 2조 원이었고요. 자, 영원한 2조 원입니다. 계속 2조 원이었습니다. 떨어지는데 여기도 2조 원이었어요. 여기도 2조 원입니다. 여기도 2조 원이에요. 시가총액 여기도 2조 원이에요. 자, 주식은 시가총액이 내려가면 다시 어느 정도 캐파에 맞게 어느 정도 그 주식이 가진 가치에 맞게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을 기대를 하는데, 얘는 계속 영원한 2조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떨어져도 2조 원이에요. 수량을 그만큼 늘리면 돼. 반토막 되잖아요. 수량을 2배 늘리면 됩니다. 결국 또 2조 원이에요. 한 10% 정도 떨어질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암시를 하고요. 충분히 떨어질 움직임이죠. 네.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도 비슷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저는 고버스를 7,000원일 때 2,000원, 3,000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가니까 고버스 절대로 타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원이던 시절 오래 보였죠. 나중에 1,000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결국엔 누가 승리자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결국 1,000원 밑에 문제가 아니라 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버스 방향성. 근데 고버스가 그런 전망이면요, 시장은 우상향 전망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제 트로이카를 중심으로 기반으로 한 강한 상승장이 뭐 2020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21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영상으로 남겨뒀으니까 유튜브 가셔가지고 과거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야간 방송 있는 날 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2부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